2단계 물리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울에 의한 물체의 상과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 거울에 의한 상입니다. 거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면 거울 그리고 구면 거울. 우리가 흔히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면 거울에 속하고요. 어, 집에서 많이 이제 우리 외모를 볼 때 보는 그런 평면 거울에 의한 상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울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가는 발산하는 광선들은 거울 뒤 한 점에서부터 점선을 따라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여기 지금 병이 있는데 병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사방으로 발산되어 나가는 빛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위쪽으로 발사된 것과 또 아래쪽으로 발사된 것이 각각 눈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눈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두 광선이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 저렇게 거울 뒤쪽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병이 아래쪽에서 반사되어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광선은 여기서 사방으로 사실 안 반사되는데 이 빛 중에서 위쪽으로 가서 B'에서 위쪽 눈으로 눈의 위쪽 부분으로 B에서 눈의 아래쪽으로 들어온 두 광선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이 사이에 광선들은 다 눈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역시 이 광선이 여기서 온 것이 아니고 여기서 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은 이 점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점선은 실제 광선이 아니죠. 빛이 거울 뒤쪽에는 실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제 빛이 아닌 광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 만약에 이 앞쪽에 있는 이런 실선들은 실제 빛인데 이것에 의해서 이것들이 만나서 상을 만든다면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면 거울은 이제 그런 상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거울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D0라고 할까요? 거울로부터 상까지의 거리, DI라고 할 때 평면 거울에서는 상까지의 거리와 물체까지 거리가 같습니다. 자, 구면 거울에 의한 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면이 구의 일부분인 거울을 구면 거울이라고 하는데 바깥쪽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록 거울, 안쪽 표면인 것을 오목 거울이라고 합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볼록 거울은 되게 이런 경우에도 볼 수 있죠. 옷가게 매장 안에 모습인데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볼록 거울이고 이 위에도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들, 또 도로변의 코너에 부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들 모두 볼록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목 거울은 볼록 거울에 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울은 아닌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쪽 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목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 즉 구면 거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거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오목 거울을 예를 들어서 상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 상을 찾을 때는 이 광선 추적도 또는 광선 추적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상의 위치와 모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체 상에 맺히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물체에서 나오는 세 개의 광선을 이용합니다. 이 세 개의 광선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여기는 먼저 이렇게 물체를 화살표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화살표의 위쪽,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화살표 위쪽에서 빛이 이제 이렇게 비춰지면 여기서 반사된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과정에 거울이나 렌즈를 지나서 반사되고 굴절돼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이 화살표에
위쪽에서 반사된 빛은 난반사가 일어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난반사된 빛 중에서 여기 보면 거울이 있고요. 여기 거울축입니다. 거울축에 나란히 들어가는 빛이 있습니다. 이 나란히 들어가는 빛은 반사 후에 초점을 지납니다. 거울축에 나란히 들어간 것은 반사 후에 초점을 지난다. 또 여기서 물체에서 난반사된 빛 중에서 거울로 들어가기 전에 초점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초점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은 반사 후에 거울축에 나란히, 즉 축에 나란히 들어가는 것은 반사 후에 초점을 지나고요. 초점을 지나 들어간 것은 반사 후에 축에 나란히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세트로 기억하면 쉽겠죠? 또 하나, 구심을 지나 들어온 빛이 있습니다. 이 물체에서 반사된 것 중에서 이 구우면 거울이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데 이 구심을 지나 들어온 것은 반사 후에 그대로 되돌아 나갑니다. 요거 위에 지금 이제 3개 광선이라고 했는데 하나를 더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반사된 빛 중에서 거울 중심, 요 구면 거울과 거울축이 만나는 곳을 거울 중심이라고 하는데, 거울 중심은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숙이게 되겠죠. 그럼 이 거울 중심으로 들어온 빛은 거울축과 대칭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칭이라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이죠. 즉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죠. 사실 모든 부분이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는데 이 거울 중심을 향한 들어온 것은 거울 중심에서 반사된 후에 거울축의 대칭으로 반사되어 나갑니다. 이 광선을 이용하면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상이 생기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를 거울 공식이라는데 물체까지 거리와 거울 곡률 반지름으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의 비는 물체의 높이와 상의 높이의 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의 크기와 물체의 크기의 비, 이걸 배율이라고 하는데, 즉 배율은 곧 거울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의 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체까지의 거리 분의 1 더하기 상까지의 거리 분의 1은 초점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거울 공식에서 부호가 있는데 부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배율을 지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율이라는 것은 물체 크기가 얼마만 하고 상의 크기가 얼마만 할 때 그 물체의 크기와 상의 크기의 비를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물체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의 비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는 왜 붙었을까요? 자, 물체에 대해서 상이 정립이면 상의 크기 H1은 양이 되고 정립이면 돌입이면 음이 됩니다. 즉 물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상도 서 있으면 정립이 됩니다. 뒤집히면 돌입상이 됩니다. 돌입이면 무엇이 된다고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뒤집혀져 있는 상을 봤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상이 뒤집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붙은 것입니다. di와 d0, 즉 상까지의 거리와 물체까지의 거리는 거울 앞에 있으면 양이고 거울 뒤에 있으면 음이 되는데 아까 오목 거울에서는
물체도 앞에 있었고 상도 앞에 있었죠. 그러므로 둘 다 양이 됩니다. 네, 둘 다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이 도립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만 음이 돼서 이 음이 여기에 이 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됩니다. 구명거울에 의한 상을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오목거울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오목거울은 곡률 반경보다 곡률 반지름이니까 이제 구심까지 거리게 되겠죠. 바깥에 위치한 물체의 상은 뒤집어지고 물체보다 작으며 실상이 생깁니다. 오목거울인 경우에는 초점이 있고 구심이 있을 때 물체가 바깥쪽에 있으면 상은 이쪽에 생깁니다. 즉 거울 앞쪽에 생기니까 실상이고 거리는 가까우니까 축소된 것이고 뒤집히니까 도립이 되겠죠. 이런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깁니다. 물체가 구심 위에 있으면 상도 아래쪽에, 즉 같은 크기의 도립 실상이 생기고요. 물체가 구심과 초점 사이에 오면 상은 더 멀어져서 더 커진 도립 실상이 생깁니다. 물체가 거울에 가까워지면 상은 쭉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초점에 있게 되면 상은 생기 맺히지 않고 무한대가 되고요. 초점보다 안쪽에 오면 이 거울 뒤쪽에 이런 상이 생깁니다. 이런 상은 지금 보다시피 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초점 안쪽은 이제 거울로부터 거리도 가깝고 상은 좀 더 먼 곳에 생기는데 이런 확대된 똑바로 서 있으니까 정립, 거울 뒤쪽이니까 허상, 확대, 정립, 상이 생깁니다. 오목거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도 생기고 크기도 작은 거, 같은 거, 큰 거, 그다음에 뒤집힌 도립상도 생기고 허상도 생기고 정립상도 생기고 오목거울에선 다양한 상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볼록거울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은 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볼록거울은 물체에서 거울로 들어온 빛이 다 서로 발산하죠. 사방으로. 그러니까 이 앞쪽에 거울 앞쪽에서는 실제 빛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만날 수가 없어서 실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서로 발산하니까 뒤로가 만나게 되겠죠. 뒤에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축소된 서 있죠. 정립, 거울 뒤니까 허상 많이 생깁니다. 이 축소된 정립 허상의 용도가 매우 다양한데 방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그 편의점이나 가게 안쪽에 거울 그리고 구분 도로의 거울 또 버스 안의 거울에서 보다시피 축소니까 넓은 영역을 거울 안에 나타낼 수 있고 정립이니까 봤을 때 실제와 헛갈리지 않고 예, 그렇게 다양한 면적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볼록 거울이 상의 종류는 한 가지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울의 현상을 봤는데요. 렌즈의 현상도 같은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즈 하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얇은 그러니까 거울의 그 두께를 무시하는 그런 렌즈를 얘기를 합니다. 얇은 렌즈는 볼록 렌즈이거나 오목 렌즈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수렴 렌즈를 볼록 렌즈, 발선 렌즈를 오목 렌즈라고 합니다. 볼록 렌즈는 멀리서 오는 평행원 강선을 한 점에 모읍니다. 이게 초점이 되겠고요. 오목 렌즈는 멀리서 온 평행원 강선을 발산시키는데 이 발산된 것은 뒤에 한 점에 또 한 점에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초점이 되겠죠. 초점이 양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얇은 렌즈에 의한 상도 거울에서 같은 방식으로 광선 추적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물체에서 반사된 빛 중 렌즈축, 여긴 렌즈축이 되겠죠. 렌즈축이 나란히 들어온 것은 나란히 들어온 것은
물절 후에 초점을 지납니다. 또 난방세된 빛 중에서 거울 렌즈에 들어오기 전에 초점을 지나서 들어온 것은 물절 후에 나란히 나갑니다. 거울에서하고 똑같죠. 나란히 초점, 초점 나란히. 마지막으로 물체에서 반사된 것 중에서 렌즈의 중심을 지나 들어온 것은 그대로 직진합니다. 이렇게 세 광선을 이용하면 렌즈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의 모습과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목 렌즈인데, 오목 렌즈는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개의 광선을 이용해서 상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오목 렌즈는 굴절 후에 1, 2, 3번처럼 다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렌즈는 물체 반대쪽이 이제 실상인데요. 이 실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발산한다는 것은 뒤로 연장하면 한 점에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허상이 생기는데 이 허상은 항상 축소되어 있고 물체와 똑같이 위아래가 바뀌지 않은 정립입니다.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이 저상만이 오목 렌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는 앞에서 우리가 광선 3개를 봤다시피 오른쪽에 실상도 생기고요. 크기도 다양하지만 다 뒤집힌 도립 실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초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초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확대된 정립 허상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류의 상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볼록 렌즈에 의해 만들어진 상의 종류와 오목 거울의 상의 종류가 같습니다. 우리를 같이 한꺼번에 기억하면 상의 종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렌즈도 거울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공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울에 의한 물체의 상과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제 3문제가 있습니다. 과제 3개는 활동지를 통해서 별도로 배부가 될 테고요. 과제 3문제를 풀어서 기한 내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먼저 과제 1은 평면 거울에 의한 상입니다.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과제 3은 볼록 렌즈에 의한 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A 해석적인 방법으로 풀려는 것은 렌즈 공식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이고 광선 추적도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상의 위치와 크기를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 8번째 거울과 렌즈에 의한 물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